현대자동차의 주간 연속 이규대제 시행으로 울산 시민들의 생활 패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새누리당과 울산시가 첫 당정 협의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동 성폭행 사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음란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성인 전용 PC방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선정한 전국 대표 99개 관광지 가운데 울산에서는 당구대암각화 한 곳만 포함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오전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오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쯤 또 비 소식이 있겠으며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다소 벌어지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9도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45년 만에 밤샘 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이규대제 도입을 포함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 주간 이규대제가 도입되면 생활 패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이 조합원 52.7%의 찬성으로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지난 5월 10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118일 만입니다. 그동안 노동자를 믿고 따라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후 부족한 분들은 충분하게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임금 9만 8천 원과 수당 3천 원 인상, 성과급 350%와 900만 원 등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연말까지 1인당 평균 2,700만 원가량을 받게 됩니다. 특히 창사 45년 만에 내년 3월부터 밤샘 근무를 없애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아마 이번에 주간 연속 2교대를 하면은 체력적으로 상당히 큰 보탬이 될 것이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연속 2교대제에 따라 1조가 퇴근하는 오후 3시 20분과 2조가 퇴근하는 새벽 1시 10분에 맞춰 울산의 상권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임협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켰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현대차 노사와 비정규직 노조의 3자 특별 협의로 재개되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넉 달 넘게 끌어온 현대차의 임협이 어렵사리 타결됐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전남 나주의 아동 성폭행 사건과 경남 통영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 모두 아동 음란물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성범죄를 부추기는 아동 음란물을 상영해온 성인 PC방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 달동의 한 성인 PC방. 손님으로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수십 개의 칸막이방이 늘어서 있고 한평 남짓 좁은 방엔 컴퓨터와 의자, 그리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몇몇 집기들이 놓여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음란 동영상들이 저장돼 있습니다.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도 수십 개나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아동 음란물을 상영하며 돈벌이를 내온 성인 PC방 8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인 PC방 한 곳엔 하루 평균 20에서 30명의 손님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성인 PC방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동영상 수천 개를 다운받아 손님들에게 틀어주고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매상을 올렸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공하는 업소에 대하여 집중 담수를 벌여 경찰은 46살 이모 씨 등 업주 8명을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아동 포르노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묻지마 범죄와 성범죄. 울산도 예외가 아닌데요. 울산 경찰도 2년 만에 불신 검문을 부활시켰습니다. 시민들의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도소로 가고 싶다며 슈퍼마켓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27살 이모 씨. ECA 같은 묻지마 범행보다 더 섬뜩한 건
그가 가진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리핑들이었어요. 그냥 가지던데요. 지금 리핑들은 다 사람은. 지난달 23일 남구현 주택가에서 문 열린 방에 들어가 잠자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던 사건도 충격입니다. 이 같은 강력 범죄가 울산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은 강도 높은 방범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일주일에 2차례 이상씩 불신 검문도 하기로 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차량이라든지 거동 수상한 사람들을 일시 정지시켜서 저희들이 불신 검문을 해야만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만에 부활한 불신 검문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자꾸 인권 그런데 인권을 앞세우다가 사람 생명을 잃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다소 인권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 범죄들 때문에 다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범죄자에 몰리는 건 똑같거든요. 그건 인권단체에서 결코 용납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찰은 자체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배자나 흉기 소지자에 대해서만 임의 동행하는 등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새누리당과 울산시와의 첫 당정협의회가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등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 방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을 조명해줄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 유니스트를 동남권 최대의 연구개발 허브로 성장시킬 과학기술원 전환. 이처럼 울산이 산업도시 반세기를 넘어 창조도시 반세기로 나가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울산시의 첫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유치와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등 19개 지역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산업화 50년의 꿈을 이룬 우리 울산이 그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도전의 50년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 오토밸리 209 공사와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등 예산 확보가 미흡한 주요 사업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하나같이 다 울산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아야 한다며 주요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로운 또 50년을 봤을 때는 대단히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대 총선을 통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6명 전원을 당선시킨 새누리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태풍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3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태풍 피해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해 차량 특별 점검과 수해 차량 특별 판매 지원에 나섰습니다. SK 울산 콤플렉스는 울산대학교 오영호 학생 등 4명에게 2학기 등록금 전액인 1,500여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SK는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성적 우수 학생 184명에게 총 2억 4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시민들을 상대로 인생 100세 시대 노후 설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강창의 퇴직연구소 소장은 노후는 일 못지않게 건강과 경제력이 중요하다며 부동산과 증권, 연금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K케미칼 울산공장 직원들이 온산농협과 공동으로 온산읍 건안마을에서 복지시설에 전달할 무와 배추를 심었습니다. SK케미칼 직원들은 이어 마을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전달하고 위문 행사도 가졌습니다. 올 들어 울산의 수출 감소 폭이 다른 시도의 3배에 육박해 수출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FTA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울산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4.4% 감소했던 수출액이 하반기 들어 무려 21.1%나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운 낙폭입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수출 1위 자리를 내줄 판입니다. 그런데 시 외곽의 이 자동차 부품 회사는 올 들어 수출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 EU에 이어 올 3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 인하폭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지금 현재 유럽 쪽에도 지금 우리 신차종 같은 경우에 CKD 부품만 만들어가 나가는 부분들이 저희 회사로 봐서는 한 20% 매출이 불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역협회와 세관 등에서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지원해 준 것도 한몫했습니다. 업체에서 원산지 인증 절차라든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컨설팅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 품목의 20-30% 정도는 FTA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 구라파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전체적인 수출은 다시 좋아질 겁니다. 특히 울산은 앞으로도 크게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외 여건과 울산의 주요 수출국이 FTA 체결 국가임을 고려한다면 현재로서는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게 수출 부진 타개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이 동구 지역 5곳의 대형 할인 매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 제한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3일자로 홈플러스 동구점과 현대백화점 직영 슈퍼 4곳 등 모두 5곳의 대형 점포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휴업하라는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통과돼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며 어길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가장 먼저 대형마트 규제에 들어갔던 북구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 휴업 재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 항만청이 최근 태영 GLS 사태와 관련해 부두별 취급 화물을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항만청은 앞으로 국가 소유 부두를 포함한 울산항의 모든 부두에 대해 항만 기본계획서에서 정해놓은 품목만을 취급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항만청의 조치로 부두 운영 질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겠지만 일부 민자부두의 운영 효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요 열린 예술 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울산 문예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JK 금동욱의 사회로 열리는 오늘 공연에서는 록밴드 피아가 출연해 격렬한 기타 사운드와 샤우팅 등 화끈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 지난 2008년 결성된 실력파 밴드 칵스와 최근 정규 앨범을 발매한 래퍼 본킴이 출연해 개성 넘치는 히트곡을 들려줍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함께 선정한 전국 대표 99개 관광지에 울산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관광과 영남 알프스를 앞세워 관광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의 관광정책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시도별로는 전남이 땅끝마을과 순천만 등 15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이 남이섬과 정돈진 등 14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